자, 우리 방학 동안에 진도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개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국어의 의문부터 한번 봅시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소리를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다. 쉽게 얘기하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이다. 그러면 국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나눠지냐면 음소랑 운소로 나눠지는데 음소는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진다. 자음과 모음. 그리고 모음은 다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단모음 10개를 외우면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점은 뭐냐?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라든지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는 모음이 단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아 요렇게 요게 단모음, 나머지는 이중모음이다. 그리고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 외에도 소리의 길이도 뜻을 구별해주게 되지, 그치? 소리의 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거기 밑에 나와 있듯이 밤을 짧게 발음하느냐 길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눈을 짧게 발음하느냐 길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의문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국어의 의문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 자음은 국어에서 19개, 모음은 21개이다. 그리고 비분절 음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소리의 길이가 있다. 모음 체계를 좀 자세히 봅시다. 모음 체계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진다라고 금방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모음의 정의를 좀 봐야 됩니다. 모음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소리의 흐름이 지금 아무런 공기의 장애도 받지 않고 나는 소리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한다. 그럼 반대로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면서 내는 소리가 자음이 되겠지. 그래서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지는데 단모음표 외우는 방법 얘기했었지? 키위 제외해.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앞에 있는 모음을 혀의 앞에서 발음된다라고 해서 전설. 얘는 혀의 뒤에서 발음돼서 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게 고모.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저. 그리고 입술을 둥글게 발음하는 게 요렇게. 위, 외, 우, 오. 그런데 좀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어떤 게 있냐면 얘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움직임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런데 위랑 외를 발음할 때 우리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움직임이 일정할 수는 없지. 위,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단모 외랑 위의 발음이라고 해서 얘가 원래는 위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임에서 원칙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지만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밑에는 위에서 했던 말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려가서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중 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음이지.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그 반모음 이가 먼저 시작하는 이중 모음이 있고 반모음 오나 우가 먼저 시작하는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발음해보면 위에 거 발음해보면 이야, 이에, 이어, 이에, 이어, 유 이렇게 되지. 오나 우가 먼저 시작되는 거는 와, 왜, 워, 왜 먼저 시작되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단모음이 먼저 시작되는 애야. 얘만 단모음이 먼저 시작되는 애. 그래서 얘 발음할 때 의 이렇게 되지. 의 이렇게.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
자, 모음은 발음할 때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음은 어떻다? 공개 흐름이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이 표는 외워줘야 합니다. 이 표는 외워야 됩니다. 소리를 내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는 순음이라고 입술 순자, 잇몸에서 나는 소리는 치조음이라고 하고 새입 천장 소리 경국의 여린입 천장 소리 연국의 목청 소리 후음이라고 합니다. 용어 둘 다 외워줘야 됩니다. 하나는 한글로 말하는 거고 하나는 한자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닫혔다가 열리는 소리입니다. 닫혔다가 열리지. 닫혔다가 열리지. 마찰음은 발음기관 사이에서 나는 소리야. 그럼 여기 사이에 낀 파찰음은 뭐냐? 얘의 특징과 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애야. 즈츠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 다 기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음화 할 때 나왔었지? 콧소리 콧소리지? 그 다음 물 흐르듯이 나는 소리 르르르르르르르에서 흐를 유자. 외우는 방법은 마, 누, 라, 야 요렇게. 그리고 요 위치도 알아줘야 돼. 입술에서 나는 소리가 요 라인이라는 거, 잇몸 소리 이 라인이라는 것도 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니까 얘도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맞춰봅시다. 1번에 음운의 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음운 수를 세는 방법을 하루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2개, 아이고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지? 3개, 4개 이렇게 된 거지. 얘도 거울도 1개, 2개, 3개, 4개. 처음에 나오는 이 음운으로 세지 않습니다. 얘도 음운으로 세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2개야. 음운 2개.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 답은 3번. 얘만 2개지. 이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입술 모양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이지. 다른 건 원순인데 얘만 평순입니다. 4번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기 보면 내랑 내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혀가 아래로 내려가려면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지.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음운의 변동에서 교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는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는 그녀 다리만 보여 7개 중에서 하나로만 발음이 된다 라고 오른쪽에 보면 표준 발음법 제8항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침소리로는 그녀 다리만 보여 7개로만 발음이 된다 라고 해서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발음할 때는 이렇게, 발음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7개 대표 음으로만 발음이 된다라는 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러면 뒤에 만약에 모음이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을 되느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이거 발음해보면 되지. 나슬이라고 하지. 나슬 이걸 갖다가 나들이라고 읽지 않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디귿으로 바뀌는데 그렇지 않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는 그냥 이어서 발음한다. 연음이 되는 겁니다. 음절을 뒷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얘도 그냥 연음이 되는 겁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니까 연음이 된다. 거기 밑에 보면 그렇다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실질 형태소, 즉 뜻이 있는 형태소가 올 때 옷 위라고 하면 위는 뜻이 있지. 아니라고 해도 뜻이 있지.
뜻이 있는 애가 오면 얘를 1차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연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얘를 꽃이라고 읽지 않지? 꽃이, 그 다음에 부어간이라고 읽기 때문에 읽어보면 규칙을 외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음동화를 크게 비음화, 유마로 나눌 수 있다. 비음화라고 하는 것은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지.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표준 발음법 제18항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18항에 보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비음화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9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 18항, 19항은 비음화와 관련된 규정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국물이라고 하면 처음에 나오는 이응은 파열음이지, 무드그 파열음이지. 근데 얘가 비음으로 바뀌었지. 뒤에 오는 비음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지.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로 파열음이지. 뒤에 오는 비음 때문에 비음으로 바뀐 거지. 이런 게 비음화이다. 그 다음에 성류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이 앞에 있는 얘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었지, 비음으로. 그 다음 이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애도 바뀌게 되는 거지. 이 단계도 잘 기억해 두세요. 단계. 요 다음이 요 단계고 요 다음이 요 단계다 라는 것도. 그 다음은 유음화입니다. 유음화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나는 소리를 유음하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유음화는 어디 나와 있냐면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나와 있지. 첫 소리, 그러니까 니은은 리을이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된다 라고 해서 흐를 유자, 물 흐르듯이 나는 소리가 유음화이다. 얘와 얘의 차이점을 본다면 얘는 뒤에 있는 애가 바뀌었지. 근데 얘는 앞에 있는 애가 바뀌었지.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바뀌는 것을 순행적 유음화라고 하고, 순행적. 앞에 있는 애가 바뀌는 것을 역행적이라고 합니다. 역행적. 뒤에 있는 애가 바뀐 걸 순행적, 앞에 있는 애가 바뀐 것을 역행적이라고 한다. 교체에 해당하는 거 구개음화. 구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디귿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구개음인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애가 구개음이 아니라 여기에 지읒치읒이 구개음입니다. 지읒치읒이. 얘는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나와 있습니다. 17항. 받침 디귿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 뒤음절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한다. 뒤에 전미사 희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디귿 티읕 뒤에 오는 이 또는 반모음 이는 조사나 접사처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어야 된다. 이거 잘 나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어야 된다.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굳이 실질적인 뜻이 없는, 의미가 없는 말이지. 같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지. 디귿 티읕이 이랑 만났을 때 지읒치읒으로 바뀐다. 그래서 겉이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히읗과 만나서 먼저 축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개음으로 바뀌게 된다. 요게 구개음화입니다. 다음은 된소리대기다. 된소리대기라고 하는 것은 꾸뚜버서죠. 즉 된소리로 바뀌게 되는 게 된소리대기지. 꾸뚜버서죠. 그런데 얘는 조건이 있는데 예사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영혼의 어감 받침 뒤에 오는 경우가 있고 관형사형 어미 다음 오는 경우, 판자의 받침 뒤에 오는 경우. 즉 여기에 나오는 얘들이 이 조건에 맞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얘들이 이 조건에 맞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서 조건은 주어지지만
밑에 있는 것들 예를 들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 걸 갖다가 함정으로 해서 문제로 잘 나갑니다. 먹을 것이도 마찬가지로 이 예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한자어 받침 한자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체에 해당하는 것 마지막 부분인데 모음주화랑 이모음 역행동화인데 이제 음운 변동에서 이제 모음주화 부분은 여기에서는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이모음 역행동화를 좀 봅시다.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다른 말로 이제 전설 모음화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전설 모음화. 자, 역행. 뒤에 있는 애가 바뀌면 순행이고 앞에 있는 애가 바뀌면 역행이라고 했지. 얘도 앞에 있는 애가 바뀌었지. 얘도 앞에 있는 애가 바뀌었지. 그래서 역행동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왜 얘가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는 이 모음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뒤에 오는 요 이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 옆에 있는 표를 좀 봅시다. 아기라고 하면 아기가 지금 아기 기라고 했을 때 이 모음이 전설 모음이지. 전설 모음. 이 모음이 전설 모음이야. 근데 아기라고 하면 얘는 후설 모음이지. 그러니까 아기라고 하면 발음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얘를 전설 모음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전설 모음하라고 합니다. 애기라고 하는 거지. 아기라고 하지 않고 애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이가 자기랑 같은 라인으로 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방법이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도 부르고 전설 모음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전설 모음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교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축약입니다. 축약은 크게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나눠집니다. 바다가자 히읗과 만나서 파타카차가 되는 게 자음 축약입니다. 바다가자가 히읗과 만나서 파타카차가 되는 거. 그래서 축하라고 하면 축하, 잡혀라고 하면 잡혀, 뒤에 있는 애가 크트푸츠로 발음되는 것을 축약,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다 플러스 아서라고 하면 보랑 아가 만나서 바로 바뀐다. 축약된다. 두어는 두랑 어가 만나서 더로 축약된다. 탈락되는 게 하나도 없지. 가지어라고 하면 이랑 어가 만나서 여로 바뀐다. 되었다라고 하면 얘랑 얘랑 만나서 얘가 된다. 그래서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합쳐지는 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탈락입니다. 음운의 탈락은 크게 봤을 때 자음군 단수나 자음 탈락, 모음 탈락으로 나눠진다. 동그라미 합시다. 자음군 단수나 자음 탈락, 모음 탈락 동그라미 합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음군 단순화인데 자음군 단순화는 밑에 있는 받침 중에서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이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니네가 이거 발음을 잘 몰라.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애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읽는다는 사실을 몰라. 얘를 이렇게 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얘를 이렇게 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얘를 이렇게 읽는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본인이 옆에 있는 발음을 손으로 가리고 내가 생각했던 발음과 실제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에다 표시를 해. 나는 이거 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설자였네. 그럼 이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는 거야. 이렇게. 본인이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음이 틀린 것만 표시해서 외우면 됩니다. 발음이 틀린 것만. 여기 밥 발음도 잘 헷갈려 하는데 밟아, 밟으니, 밟다, 밥소, 밥지, 넓다, 널소,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요 발음들도 잘 헷갈려 하는데 요거를 본인이 틀린 것만 표시해서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 탈락입니다. 자음 탈락 중에서는 크게 대표적으로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는데 아드님이라고 하면 아들 플러스 님인데 리을이 탈락되는 거지. 우짖다라고 하면 울다에서 리을 탈락이 되는 거고 둥글다라고 하면 리을이 탈락되는 거고 울다라고 하면 얘가 탈락되는 거지.
히읗 탈락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히읗이 없어지는 거고 얘도 이게 없어지는 거. 다음은 모음 탈락입니다. 으 탈락과 아나 어 탈락이 있는데 김치를 담그다 라고 하면 으가 없어지는 거고 쓰다 플러스 어라고 하면 얘가 또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음 탈락이라고 해서 아가 있으면 얘가 없어지는 거고 어라고 해서 얘가 없어지는 거다. 탈락되는 것이다. 마지막 음운의 첨가입니다. 음운의 첨가는 크게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으로 나눠지는데 자, 니은 첨가는 처음에 음운이 이렇게 없었는데 니은이 이렇게 발음될 때 첨가되는 거야. 첨가. 그럼 언제 이런 게 일어나느냐?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와 결합하는 경우 결합된 이중모음을 시작할 때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것도 공식 외우지 않고도 발음해보면 알 수 있지? 손 플러스 이불 합성어지? 그 다음에 홑 플러스 이불이라고 하면 파생어. 이렇게 될 때 니은음이 덧붙이게 된다. 이게 니은 첨가이다. 그 다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랑 된소리 대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언제 일어난다? 합성어가 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코 플러스 등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애가 갑자기 된소리를 되지. 그럼 된소리 대기가 아니라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눈 플러스 사람 얘도 마찬가지로 된소리로 발음되지. 된소리 대기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시냇물도 합성어가 될 때 일어납니다. 시냇 플러스 물인데 시 냇물이라고 하지. 니은이 덧나게 되지. 그래서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과 만나서 합성어를 이룰 때 사이소리가 첨가되면 나무 플러스 잎이라고 하면 나뭇잎, 니은님 이렇게 덧나게 되는 것이다.